안녕하세요. 근육과 신경이 틀어지는 병. 제가 그런 제목으로 오늘 붙여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흔히 듣는 병명이에요. 바로 파킨슨 병하고요. 대상포진입니다. 대상포진은 초기에 이제 그 항바이러스 약을 먹기만 하면 이제 의사가 처방하죠. 그 약을 먹기만 하면 치료는 아주 쉬워요. 어떻게 생긴 질병인지는 여러분 요즘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대상포진은 흔한 질병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처음에 약국을 오픈했던 한 25년, 30년 전만 해도 이게 흔치 않았었거든요. 점점 대상포진이 흔한 질병이 되어가고 있어요. 대상포진을 이제 그렇게 초창기에 이제 항바이러스 약을 먹고 그렇게 잘 쉬고 하면서 이제 치료를 하면 그냥 이제 정상 생활로 가뿐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거고, 특별히 뭐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그런 질병은 아니거든요. 그냥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거고 바이러스 질환이에요. 아주 어릴 때 알았던 홍역 바이러스 뭐 이런 게 몸속에 내재되어 있다가 이제 면역력이 바닥으로 떨어지면 이것이 갑자기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절을 따라서 빨긋빨긋하게 피부 염증이 생겨가지고 처음엔 피부과를 찾았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내과 질환이라는 거를 알게 되죠. 그러면서 요즘에는 피부과에서도 처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환자가 많이 찾아오니까 이제 항바이러스 약을 먹으면 가라앉는데, 문제는요, 이거를 제때 잡지 않게 되면 뭐가 잘못되었는지, 제때 약을 먹지 않았나, 아니면 약을 먹었는데도 그분한테는 그 약이 잘 듣지를 않았나, 이 염증이 가라앉지를 않고 더 속 깊은, 아주 우리 몸의 깊은 속으로 신경절 염증으로 이제 퍼져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깜짝 놀라게도요, 현대의학적으로 치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 질병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사람들을 보신 적 있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꽤 여러 사람들을 봤었거든요. 제가 생계산 이거를 쓰기 훨씬 전에, 제가 결혼하고 초창기에도 저희 가까운 친지분 중에서도 이 알 수 없는 통증으로 너무너무 고생을 하셨고요. 그분은 온몸에 항상 열이 났어요. 그래서 겨울에도 겉옷을 다 벗고 속옷하고 속옷 아래 위 속옷 한 개씩만 입은 그 차림새로 발발 떨면서도 이제 통증과 열에 시달리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아주 어떻게 보면 무서운 질환이었는데요. 오로지 쓸 수 있는 게, 병원에서 쓸 수 있는 게 진통제밖에 없어요. 끝도 없이 그 진통제를 써야 돼요. 그래서 참 무서운 병이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 질병은 파킨슨 병인데요. 이거는 일종의 신경퇴행성 질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한테는 잘 없고 주로 50대 중후반에서 이제 발병을 시작하는데, 대체로 인구 한 1000명 대비 한두 명, 그렇지만 65세가 넘어가면요 빈도가 많이 높아져요. 거의 10배로 높아져서 100명당 한두 명, 그러니까 상당히 높죠. 이런 식으로 발병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렇게 몸이 떨려요. 떨리고 잘 못 걷고, 주로 이제 이렇게 운동신경 쪽으로 장애가 오게 되는데요. 이게 비운동신경성 장애도 있어요. 그것이 우울, 환각, 불안, 나중에 이제 빨리빨리 인지를 잘 못하는, 그러니까 감각신경을 비롯해서 운동신경까지 모든 신경작용이 퇴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 좀 무서운 질환인데, 대표적인 증상이 떨림이잖아요. 이렇게 달달달달 떨어요. 사람들이 손이 이렇게 떨리거든요. 그래서 파킨슨 질환으로 저희 약국에 내국하시는 분은 이렇게 저희 약국에 내국하면 설문지를 쓰는 게 있는데요. 당신이 먹고 있는 약, 뭐 앓고 있는 증상, 뭐 치료받고 싶은 그런 목표인 증상들, 뭐 이런 거 쓰는 란이 있어요. 그 글자를 제대로 못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잘 몰라가지고 어떻게 이분은 글씨를 되게 못 쓰시네, 학교를 제대로 안 나오셨나, 제가 죄송하기도 속으로 그렇게 이제 첫 인상이. 그런데 나중에 대화를 하다 보면 그분이 이제 파킨슨 병으로 굉장히 오래 고생을 하셔서 이제 글씨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 몸을 해서 저희 약국에 저 같은 약사를 찾아오신 것에 대해서 제가 경이로움을 느꼈었고, 굉장히 제가 그런 분들에게 온 신경을 집중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요즘에도 파킨슨 질환 환자들이 꽤 있는데요. 저는 이제 약사니까 파킨슨증이 있는 그 병이 있는 사람들한테 병원에서 무슨 약을 처방하는지를 알죠.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도파민이라는 그 우리 몸속에 있는 호르몬인데요. 그 호르몬제를 이제 약으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도파민 자체는 이게 뇌신경으로 이제 그 약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뇌신경에 들어가는 그 차단막이 있어요. 그거를 BBB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뇌는 우리 몸에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 성분이나 이렇게 통과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BBB라고 하는 그 아주 견고한 막으로 막혀져 있는데요. 그거를 통과할 수 있는 성분으로 만들다 보니까 레보도파, 그러니까 도파민의 전구 물질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이제 도파민이 되는 건데 그거를 약으로 쓰게 돼요. 주 약이 그건데요. 이게 도파민 제제는요. 한 6년 대략 그렇게 잡아요. 6년 정도 쓰게 되면 더 이상 약효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도 치료약이 아니거든요. 놀라운 것은요, 파킨슨 질환이라는 것을 밝혀낼 수 있는 명확한 검사 방법이 지금도 없어요. 그래서 CT, MRI, 뭐 방사선, 초음파, 뭐 이런 어떤 그 방법을 통해 봐도요, 이게 검사 방법이 없는 것이 되게 좀, 그 정도로 이 질병이 어려운 질병이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약도 분명히 이것이 이제 호르몬제를 쓰기는 하지만 이 호르몬제 자체가 6년 정도만 지나도 효과가 없고, 그리고 처음부터도 그래요.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몸에서 호르몬을 외부에서 넣어주는 것은 가장 그 최후의 선택 방법이라야 되거든요. 제가 당뇨에 쓰는 인슐린도 최후의 방법이라고 늘 말씀드려요. 이거 인슐린이 좋은 게 절대 아니거든요. 인슐린의 그 부작용 셀 수 없이 많아요. 심각해요. 합병증 더 많이 일으켜요. 혈관을 막기 때문에. 그거 외에도 뭐 부신 피질 호르몬인 스테로이드, 이것도 뭐 알러지라든지 관절염이나 뭐 자가 면역 질환, 또 장기를 이식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그냥 그 약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 스테로이드를 쓰면 우리 몸이 그냥 다 망가지는 거예요. 전신이 거의 모두 다 망가져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 외에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또 갑상선 호르몬, 이런 호르몬제들을 약으로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하여튼 최후의 선택이고 어쩔 수 없이 쓰는 건데요. 도파민은 그 중에서도 거의 1등으로 독성이 큰 호르몬에 속해요. 도파민 호르몬이 어떨 때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가? 이제 본래 우리 몸에서 그 성분이 호르몬으로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떨 때 분비되는가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더니 오늘 저랑 상담하셨던 그 파킨슨 병을 앓으시는 분이 처음 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설명은. 그래서 제가 오늘 더 이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파민은요, 굉장히 우리를 짜릿짜릿하게 만드는 그런 순간에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감정이랑 아주 그러니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요. 낚시광들이 낚싯바늘에 딱 고기가 걸렸을 때 그 짜릿함, 그것 때문에 낚시 중독되죠. 축구 팬들이 그 축구장에 가서 긴 시간 기다리는 거, 슛 골인 하는 그 순간이잖아요. 그때 온 관중들과 선수들이 함께 열광하는데, 그때 그 모든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 열광하는 사람들의 몸속에서 도파민이 분비돼요. 도파민이 그렇게 열광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자가 생긴 남자, 젊은 남자 있죠. 그 사랑하는 여자를 보면 뭐 피곤한 줄도 모르거든요. 그냥 힘이 펄펄 나거든요. 그게 그 남자의 몸속에 도파민이 나와서 그래요. 이런 이 도파민이, 그렇지만 그렇게 사랑하던 여자랑 결혼을 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도파민이 안 나오거든요. 왜 그렇겠어요? 도파민이 계속 나오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항상 짜릿짜릿하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런 호르몬이 우리 몸속에서 계속 나오면요, 우리 몸에 그 독성 물질, 노폐물이 너무 많이 생겨요. 마치 자동차를 타고 갈 때요, 계속 그 브레이크와 그 악셀을 번갈아 가면서 밟으면서 그 운전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럴 때마다 그 자동차가 과부하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매연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몸도 똑같아요.
근데 하물며 체내에서 만드는 호르몬이 아니라 외부에서 이 호르몬을 넣어주게 되니까 그 독성은 다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파킨슨 병이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오면 제가 생기산과 비타민 요법을 쓰면서 제일 첫 번째 전제로 말씀드려요. 어떻게든지 파킨슨 약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말해요. 파킨슨 약을 줄여서 파킨슨 약을 먹었을 때랑 비슷하게만 생활이 된다고 해도요, 그건 성공한 거예요. 제가 줄일 때도 한 번에 그 약, 알약 1개 정도를 선택해서 그 알약의 4분의 1쪽씩을 줄여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특이한 거는, 파킨슨은요, 그 약을 줄여서 자기가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보통 뭐 당뇨나 혈압이나 또 다른 어떤 질환 같은 경우에 자기가 감으로 그냥 혈압약 함부로 끊고 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어떤 혈압 체크를 면밀히 해봐서 너무 혈압이 낮을 때 잠깐 끊어보는 거지. 그렇게 엄격하게 조심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 파킨슨 약은 특이하게도요, 자기가 느껴서 괜찮으면 그 약을 줄여도 괜찮은 거예요. 나중에 의사 선생님한테 그것을 가서 말씀드리면 돼요. 하여튼 그게 이제 관건인데 어떻게 이 약을 줄일 수 있겠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상포진하고 파킨슨 이 두 질환이 모두가 다 열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 그리고 뭔가 몸에 염증 반응이 생겨서 그 신경에 이제 신경이 파괴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염증이 생기는 거라 이것을 열독이라는 그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이걸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대상포진 파킨슨까지는 모르겠고 대상포진의 후유증 같은 것은 생계산으로 치료된다고 확신하거든요. 그런 환자들이 저희한테 꽤 있으니까 다른 환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파킨슨 환자는 제가 아직 치료 사례까지는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이것도 신경에 열독이 침범되어서 생기는 그런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먹고 있는 도파민 약은 최소한으로 줄여나갈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줄이는 방법, 제가 말씀드린 그 열독을 줄이는 생기산과 비타민 요법, 제가 이제 최근에 말씀드린 소생기산도 이런 분들은 최고치로 증량을 해서 써야 맞거든요. 그래서 생기산 하루 3번, 소생기산 하루 3번, 혹은 생기산도 4번, 5번 쓰기도 해요. 비타민C도 기본적으로 이런 분들은 활성산소에 의한 신경의 파괴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도파민 이런 것이 활성산소 엄청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비타민C도 하루에 10알은 기본이고요. 비타민 B100도 하루에 2알, 3알까지 먹을 수 있어요. 하나도 부작용 없이 이런 거 쓸 수 있으니까 비타민 B, C 용량 늘리는 것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정말 이 두 가지 질병 모두가 다요, 현대의학에서 치료법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생기산과 비타민 요법도 하시면 좋겠지만 혹시 이것이 믿어지지 않더라도, 만약에 또 생기산과 비타민 요법을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더 해보실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운동요법하고 식이요법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모두가 다 열독이기 때문에요, 열을 추가적으로 우리 몸에 집어넣어주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매운 거, 그 다음에 생강, 마늘, 꿀, 홍삼, 인삼, 녹용, 계피, 기본적으로. 그리고 뭐 노니 같은 열대 과일 있죠. 이런 거 전부 뜨거워요. 그리고 우리가 뭐 다래끼 어렸을 때 생기면 먹으면 다래끼 더 커지는 음식 기억나는 거 어떤 거 있으세요? 닭고기, 돼지고기, 기름기 많은 거 있잖아요. 젓갈, 이런 종류는 기본적으로 전혀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밀가루 음식, 튀김 음식, 단 음식, 너무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음식은 반드시 피하셔야 돼요. 현대의학으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증상을 경감시켜 주려고 하면 이러한 식이요법 정말 중요하고요. 술, 담배 절대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커피도 안 좋아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특히 파킨슨 질환자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스트레칭이에요. 여러분, 우리 근육을 당겨주는 스트레칭을 하잖아요. 이 스트레칭 전문 강사들을 저는 유튜브에서 많이 봤는데요. 그런 분들의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많이 활용해서 반드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근육이 이렇게 당겨지면서 좀 땡기면서 이렇게 아프기도 하지만 그것을 지그시 즐기는 느낌으로 하루에 매일 한 번에 20분 이상씩 하루에 2-3번씩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와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스트레칭 끝나고 몸이 개운하거든요.
몸이 개운하거든요. 그게 근육을 이렇게 당겨줄 때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라는 것은 이미 그 많은 의학자들, 과학자들이 입증한 바에 따르는 거거든요. 이런 좋은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도파민 호르몬의 결핍으로 인한 파킨슨 질병을 도파민을 쓰지 않고도 다른 호르몬으로 우리 몸속에서 나오는 호르몬으로 치료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제 얘기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